공장의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분주한 기계 움직임 속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으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출발지이죠. 공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일러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와는 그 크기부터가 다른데요. 성광호 씨는 지난 1978년 입사 이래 한결같이 이 보일러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정년 퇴임을 한 뒤론 매일 출근 대신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 기술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어딘가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갑자기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불안정해진 것인데 산업용 보일러 자체가 워낙 크기도 크거니와 복잡한 부품들이 많아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숙련된 기술자의 감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선 물론 성광호 씨의 감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배기가스는 이제 어느 정도 난입합니다만은 O2값이 법적 기준치 대비해가지고 다소 높게 올라간 편입니다. 새카만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집에서 쓰는 보일러와 달리 산업용 보일러는 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엄청난 양의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높아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지간히 잔뼈가 굵은 기술자라도 시한폭탄 같은 보일러 앞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환자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보일러를 고쳐나가는 성광호 씨.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건 평생을 갈고 닦아온 실력뿐입니다. 오랫동안 보일러 근무하게 되면은 보일러 연소 색깔만 봐도 연소실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안에서 굴뚝을 안 보더라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수 있다. 또 CO2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불꽃 색깔과 연기 모양새만 봐도 보일러의 상태를 알 수 있다니 웬만한 내공이 아니고선 흉내도 못 낼 일입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불안정했던 압력 수치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연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데요. 하지만 아직 성광호 씨의 최종 판결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이제 최소치 낮출 수 그는 있는 여전히 최고의 현역입니다. 청명장님은 저 한번 그 보일러 트러블이 발생돼갖고 생산에 그 중단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새벽 2시에 그 회사에 들어와갖고 한 이틀간 집에 퇴근을 못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40년 보일러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는 보일러 분야 최초로 기능 한국인과 우수숙련 기술인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실 그가 보일러 분야에서 유독 최초란 타이틀을 많이 갖게 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절감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보일러라는 게 워낙 많은 연료를 쓰다 보니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내는 게 큰 기술로 꼽힙니다. 그 기술 개발에 앞장서온 게 바로 성광호 씨입니다. 덕분에 이젠 보일러 기술자보다 에너지 절감 기술자로 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회사 중소기업인데요. 열 섭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컨설팅의 기술적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확인차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공장은 각 공정마다 내용온수가 사용돼 보일러의 역할이 중요한 곳입니다. 보일러를 많이 쓰는 만큼 연료 소비도 많아 고민이 많았었죠. 3년 전 성광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뒤로 상담의 효과를 톡톡히 봤답니다. 충분히 1km 앞으로는 밀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교수님이 그러니까. 자문을 하셔가지고 예. 만든 트랩. 그래서 제가 우려한 것은 예. 여기까지는 잘 올라오는데 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또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가기는 또 좀 어렵지 않는가도 걱정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라가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또이 컨트롤 하면 조금씩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곳엔 성광호 씨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보일러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기 트랩은 일반적으로 어떤 열 사용 설비에 밑에서 설치한 것이 이것이 특징인데 여기 트랩은 위에다 설치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음치수가 밑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다시 또 위로 올라간 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는 처음으로 시도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흡족하고 좋습니다. 성광호 씨의 아이디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상에 높이 솟아있던 화학약품 처리 수조를 지하로 내려오게 했는데요. 덕분에 물도 빨리 식지 않고 작업의 위험도 줄었습니다. 또 별도의 장치를 들여 한번 만들어진 뜨거운 증기를 계속 재활용하면서 연료를 아껴 쓰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생산 효율은 높이면서도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저희들 자체 분석으로는 보일러 사용 가스 양의 연간 한 1억 정도의 손실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 한 800만 원 정도의 에너지 감축 효과가 있는 걸로 자체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공치사도 한번 부릴 법한데 정작 성광호 씨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어디 또 고칠 데 없나 현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탐구정신입니다. 그날 밤 제법 먼 출장길이었는데도 집에 돌아온 성광호 씨는 잠잘 기색이 아닙니다. 무언가 잔뜩 숙제를 안고 온 모양인데요. 배관이 좀 잘못돼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업체에 또 도움을 드릴까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성광호 씨. 사실 그의 이런 성격은 사고로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잃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남들보다 하나가 부족하니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했죠. 행여 약해 보일까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경호원을 꿈꿨지만 장애 때문에 포기하고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일러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우연히 목욕탕 보일러 기관장과 친해지면서 보일러 기술을 익히게 된 거죠. 그 기술로 대기업에 입사했고 40년간 보일러 외길 인생을 걸었습니다. 장애와 가난은 그의 인생에 소중한 채찍질이 됐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못했지만은 그와 관련된 전문 서적을 구입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학원을 다니지 못한 만큼 제가 남들이 1시간 공부할 때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하물며 제가 3개월 동안에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을 잡은 적 없을 정도로 제가 공부를 습득하면서
그 배운 지식을 그 학문만 익힌 게 아니라 몸소 제가 직접 회사에서 실천을 해보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획득해 나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명언은 성광호 씨를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집스러운 한우물 인생. 그 뚝심이 지금의 위치를 만들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에너지 낭비라면 질색하는 성광호 씨.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단열 에어캡으로 에너지 사수에 나섰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그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한 21%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이제 3도 차이가 그 가스비 한 21% 차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한테는. 대화라 하기엔 너무 전문적인 듯 싶은데 정작 본인은 진지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1도씨 정도 실온도를 높이면은 에너지가 7% 정도가 전락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도 정도면은 이제 한 21%, 또 4도면 28%그 정도의 그 난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광호 씨의 열혈 특강은 계속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거기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필요하니까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게 확인을 하기 좋지만은 실내 공기가 또 빨리 들어가니까 또 그것도 이제 에너지 그것도 하는 낭비가 되거든. 이렇게 하면은 불 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아주 불 켜졌네 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금방 알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데 이제 이렇게 하면 딱 꺼지잖아, 이렇게. 예? 요거. 근데 또 열려 있으면은 이 공기가 이제 안에 실내 공기가 이제 화장실로 이제 또 빨아가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철에는 이제 문을 닫아놔야 이제 난방 효과가 많이 생겨가지고. 자칫 해를 넘어갈 뻔했던 에너지 절약 특강은 아들의 방문으로 다행히 멈췄습니다. 멀리 전라남도 영광에서 올라온 아들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훈훈해지는데요. 아이고, 야 아들 자주 와야겠다. 이제 아들이 많이 오니까 그 어머니가 또 맛있는 거 많이 해놨네. 아 이거 뭐 해야 된다고 그냥 쓰세요. 뭐 어렵게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결국 그 터빈 돌리기 위해서 여기 뭐 원자력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화력이랄지 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원자력이어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 증기로 터빈 돌리는 그렇지. 거는 모든 발전소가 다 그럼 똑같죠. 거기서도 뭐 압력이 한 몇 킬로까지 뭐 나오고 그것도 있나? 압력이? 네, 그 증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킬로 정도예요? 증기 압력이 한 70, 80kg 정도까지. 그렇지. 킬로와트에 860. 들을수록 난해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누군가가 이거야 원 웬만한 사람은 대화에 껴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다니고 전기에 돼갖고 또 아들도 또 발전소 근무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통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대화가 주로 그런 대화를 많이 주고받고 해요. 아, 그럼 어머님은 또 잘 모르시는 분야인데 어때요? 아,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저는 피해야죠. 저는 그냥 부엌 일해야죠. 어떤 대화를 시작하든 일 얘기로 빠지고 마는 성광호 씨. 이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보일러만 생각하며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 흉내낼 수 없는 열정은 아들에겐 평생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있어서 거의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는 항상 제 앞에서 제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한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만 보고 따라가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계속 그 고삐를 늦추지 않으시고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때론 너무 일밖에 몰라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만약에 하지만 세월이 가동을 이해를 하는데 도왔죠. 쓰라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응? 회사가 있어야 가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농담 반 뭐 진담 반으로 회사에 그렇게 불이 나면 집에 불나고 회사 불이 나면 회사 가서 끈다고 그럴 정도로 회사에 그렇게 충실히 하신 거죠. 열심히. 남다른 애사심으로 자나깨나 연구를 한 덕에 회사에선 아이디어 뱅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에 관심이 많아 한 번 끓인 증기로 계속 보일러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까지 개발했는데요. 일명 재증발 증기 회수 장치로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뤘답니다. 이것은 보일러 음축수가 해소가 되면은 다시 재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재증발이 되면은 이제 열 손실이 많은데 재증발을 증기하는 것을 갖다가 해소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재증발 증기를 해소함이라 가지고 보일러 급수온도를 약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올리게 되면은 에너지 전략은 2%에서 한 3% 정도의 에너지 전략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며칠 후 성광호 씨가 오랜만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갈게요. 가. 오랜 세월 보일러 분야에 종사했던 그가 정년 퇴임 후 인생 이모작으로 선택한 것이 에너지 진단입니다. 각 기업체를 방문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면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보일러 기술인으로 일하면서 깨우쳤던 비법들을 기업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요, 그 빨갛게 나오는 부위가 있는데요. 빨갛게 나오는 부위는 보온이 안 돼가지고, 저 발부가 보온이 안 돼가지고 열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온이 안 된 상태의 발부를 보온해주면은 열이 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를 없게 함으로 해가지고 전략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기계에도 내복을 입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점검해 가면 에너지가 새나갈 틈이 없습니다. 여기가 몇 킬로와트가 잡혔지? 10. 예. 펌프 자체에 우리가 효율을 봤을 때는 예. 안 좋죠, 이게. 그렇죠. 양정은 정상이고 예. 유량이 많이 잡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 들어가는 동력 자체가 너무 많이 지금 소비 동력이 들고 있다 보니까 예. 펌프의 효율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명장의 도리임을 그는 잘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는 별거 아닙니다만은 제가 필요한 곳에는 많은 도움을 드렸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쁘고 또 후보자 생활 때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행차에 성광호 씨가 특별한 추억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근무할 때는 중목동에가 거의 파워볼판이 가지고 한자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변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40년 전 처음 보일러 기사로 일했던 목욕탕을 가보기로 한 것인데요. 옛날에 한 40분 됐거든요. 홍성집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가시면은요, 여기. 네. 여기 조금 가시면 요로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있죠. 네. 그 사이 강산이 4번도 더 변했으니 찾아가는 길이 가물가물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리가. 카시라면 맞아요. 예전에 그 목욕탕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주 그 전에 한 40년 됐거든요. 예? 아, 2층 목욕탕. 그 당시에는 아래층인가 남탕 여탕 됐거든요. 아래층은 주인은 바뀌었어도 번지수는 맞게 찾아 모양입니다. 제 가면은 꼭 여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곳이 바로 성광호 씨가 그 옛날 일했던 목욕탕 보일러실입니다. 생애 처음 기술이란 걸 익히고 행여 고장 날까 두 발을 동동거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제 보일러 들어올 때 이런 배관이 배관 있잖아요. 이 안에 거미줄 같은 배관이 어떤 배관인지 잘 몰라가지고 종에다가 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 꼬리표를 다 붙여놓은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지하 보일러실에서 대한민국 명장이 탄생하리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학교내물로 또 이제 자꾸 다니면서 보일러 배우고 또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게 한 40년 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일러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늘의 그 대한민국 명장이 됐는가 하니까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광호 씨는 그렇게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성광호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우수 숙련 기술인 명예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일러 분야로는 처음인지라 의미가 더 남달랐습니다. 약간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그 인연으로 성광호 씨는 미래의 숙련 기술인들을 키우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산 지식을 명장이 직접 알려주는 겁니다. 성광호 명장께서는 그 보일러 부분에 그 명장으로서 회사에도 오래도록 재직을 하셨고 또 재직을 하시면서 끊임없는 그 탐구와 또 문제 해결 등 그 현장의 그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 근무를 하시면서 또 후배들의 그 양성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셔서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성광호 씨가 가르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일을 즐기는 것. 그가 그러했듯 후배들도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길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기능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 경기 대회를 따고 전국 경기 대회까지 따가지고 세계 대회까지 딴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술을 이바지하는 명장 같은 것이 되면 좋겠어요. 에너지 전략을 내가 아무리 잘하는 베테랑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에너지 전략보다는 기술을 거쳐가지고 1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기술의 전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후배들한테 당연히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명장들 같은 사람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하나의 도의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게가 된다. 자신의 지식을 세상과 나눌 줄 아는 보일러 명장 성광호 씨. 그는 오늘도 명장의 책임을 되새깁니다.